여러분, 혹시 꿈의 직장이라는 말에 솔깃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달콤한 제안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돈을 노리는 해킹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군사 기밀, 바로 그 운명을 통째로 훔치려는 국제 사이버 스파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다룰 내용처럼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늘 한 발 앞서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밴드에 있는 누리캡스 정보보호 커뮤니티를 꼭 확인해 보세요. 최신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이 가득하거든요. 자, 그럼 이 사건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문서 파일 하나로 최첨단 군용 드론의 기밀을 싹 다 빼낼 수 있을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답은요,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위험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유럽입니다. 전 세계 드론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방산업체들이 자신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정교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자들은요, 그냥 아무나 노린 게 아니에요. 타겟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무인항공기, 그러니까 UAV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부품이나 금속 엔지니어링 회사까지. 드림잡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캠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드론 기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까지 대담하고 치밀한 공격, 대체 누가 벌인 걸까요? 모든 증거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국가 지원 해킹 그룹, 북한과 깊이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라자루스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14년에 소니 픽처스를 해킹해서 기업을 마비시키는가 싶더니 2017년에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를 일으켰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요, 바로 이 드림접 작전을 통해서 이젠 군사 스파이 활동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그리고 무섭게 발전해 온 거죠. 이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랜섬웨어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 정보 그리고 군사적인 힘에 대한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 서방 세계가 가진 독점적인 드론 기술을 몽땅 훔쳐서 북한의 자체 드론 프로그램을 초고속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전략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 오른쪽이 북한의 샛별 4형, 또 미국의 리퍼와 북한의 샛별 9형을 보세요. 디자인이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들이 누리는 겁니다. 서방의 설계도를 훔쳐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자국의 군사 기술을 말 그대로 퀀텀 점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공격의 전 과정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교활합니다. 이 모든 공격의 시작은요,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마음,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는 그 보편적인 욕망을 파고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묘한 5단계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DLL 사이드 로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정상적인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가 그 안에 악의적인 가짜 설명서를 몰래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은 당연히 그게 진짜 설명서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로요. 자,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문가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이 공격의 핵심에는 빈 멀질로더라는 다운로더가 있어요. 이게 비밀 통로를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API, 그러니까 완전히 합법적인 서비스처럼 보이는 걸 이용해서 최종 공격 무기, 즉 페이로드를 시스템 안으로 몰래 끌어들입니다. 이 방식은 이전에 발견됐던 미스트펜이라는 도구와 거의 판박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 들어온 최종 병기가 바로 스코어링 매트티라는 원격 접속 트로이 목마, 줄여서 레이시라고 부르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게 한번 활성화되면 공격자는 감염된 컴퓨터를 그냥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파일을 훔치고 내가 뭘 입력하는지 엿보고 심지어 원격으로 명령까지 내리죠.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를 열 수 있는 디지털 만능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조사관들이 악성 코드 파일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내부 이름이 바로 드론 EXE 하이제킹 로더 DLL이었던 거죠. 이건 뭐 거의 공격자들이 스스로 남긴 자백이나 다름없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가 처음부터 드론 기술 탈취였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디지털 스모킹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해킹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 방어 체계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거의 3년 동안이나 똑같은 수법을 계속 써왔다는 사실입니다. 스코링 메시지를 퍼뜨리고 평범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악성 코드의 숙주로 삼는 방식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먹힌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 공격이 여러 번 언론에 나왔는데도 정작 최전선에 있는 방산업계 직원들의 보안 인식은 여전히 너무 낮다는 겁니다. ESCT 보고서의 이 경고, 이 분야의 조직들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터가 더 이상 땅이나 바다가 아닌 디지털 공간이 되었을 때 과연 진짜 최전선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최전선을 지켜야 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장 강력한 방패는 결국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위협들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함께 막을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누리캡스 정보보호 커뮤니티를 찾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